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들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 그리고 전 국민을 힘들게 하고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짜뉴스 팩트체크해보는 시간 매일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화면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코로나19를 억제하는 패치가 있다. 네, 패치라고 하면 피부에다 붙이는 형식의 약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코로나19 감염 임산부는, 즉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임산부는 반드시 제왕절개를 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 이런 얘기이고요. 세 번째로 고립된 교민들을 탈출시켜서 귀국시키는데 투입한 비행기들은 전부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투입한 전세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내용 한번 다뤄볼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이게 코로나19에 좋다, 저게 코로나19의 특효약이다. 이런 가짜뉴스는 우리의 상상력이 미치는 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패치네요. 김성일 평론가님, 이게 좀 사연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이러스는 사실 생명이라고 하기에도 좀 불완전한 그런 존재잖아요. 그렇죠. 세균 정도만 돼도 네. 그래도 항균 물질을 발라놓으면 세균이 죽는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이러스는 네.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완전하지 못한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데 패치를 붙여서 쫓을 수 있다, 억제할 수 있다. 이게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이 안 되거든요. 네. 제가 패치 붙여서 효과 본 거는 모기 패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렇죠. 그 모기 패치도 바르는 모기약에 비해서는 훨씬 못해가지고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좀 알러지성 그런 피부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발라줄 때는 좀 문제가 될 때 패치를 붙여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이 패치만 갖고 그 어떤 효과를 본다는 것이 이제 모기와 같이 완전한 생물체여서 여기서 휘발해 나가는 어떤 그런 성분에 의해서 모기가 그걸 냄새를 맡고 피한다.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바이러스도 그럴 수 있을까 궁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팩트 체크를 한 그 언론사가 있어서 네. 전해드리면 이제 BM제약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걸 개발을 했고 네. 그거를 경남제약이라고 한 곳이 이제 독점 판매권을 획득해가지고 아하. 판매를 한다 그러니까 주식이 상한선까지 올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BM제약 홈페이지에 가보면 개발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곳들이 쭉 나열돼 있고요. 그리고 이 패치를요? 예, 네. 인증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아하. 그중에서 이 언론사에서 7개 중에 5군데가 연락이 돼서 조사를 해봤대요. 네. 다 허위로 밝혀졌어요. 아하. 우리는 그런 패치 개발하는데 참여한 적도 없다. 예, 일단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생명화학공학과 바이러스 삼일 효과를 낸다는 패치제 개발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네. 시료 물질 일부에는 관여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 물질 일부에 관여한 것 같고 전체를 개발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 이거는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여기도 관련 부서나 업체 측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얘기하니까 아하. 인증한 적이 없다라는 네. 얘기죠. 그다음에 이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지금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인데 여기서 GGK 11233이라고 하는 인증을 받았다. 그런데 이거는 지킴이 패치라는 제품과 아무 관계없는 인증사항이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건설 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획득한 KCL FIR 1002 항균 활성이라는 것도 항균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미 나오잖아요. 이 바이러스는 균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항균 활성이 있어봤자 바이러스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바이러스 효과는 없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특허 출원을 한 10-2015-019-011호는 향 패치 및 제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항바이러스와는 전혀 상관없이 향을 내는 패치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특허 출원을 한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개는 일본 무슨 식품분석센터와 유니온 바이텍 시험연구소인데 해당 자료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네. 이 언론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항바이러스 효과,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도자료로 만들어서 돌렸어요. 아하. 그래서 뒤늦게 특히 경남제약, 독점 판매원을 갖고 있는 경남제약에서 제품 표지 디자인도 바꿨고 그리고 표현을 바꿨다. 사실상 효과가 있었던 게 코로나19가 아닌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다. 근데 이것도 바이러스거든요. 네. 도무지 이것도 좀 해명이 납득이 안 되는 바가 있습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궁색하네요. 우리 네.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 참 공교롭게도 이 경남제약이라고 하는 곳이 최근에 좀 실적을 공개하면서 큰 위기가 났어요. 왜냐하면은 45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냈다는 실적 공개가 있고 나서 네. 주식값이 폭락했거든요. 그 폭락했던 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이런 보도자를 돌린 건 아니겠느냐 하는 의혹은 있지만 경남제약에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약회사가 명백한 가짜 뉴스를 담은 보도 자료를 돌렸다. 글쎄요, 이영미 교수님, 이거는 정말 위험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당국의 조사나 처벌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가 워낙 큰 위기 상황을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반대로 또 이 위기에서 효과가 있다고 불리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또 많은 시장이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방에 대한 시장, 진단에 대한 시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효능을 알 수 없는 그리고 그 정확한 성능을 알 수 없는 그 제품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정보들이 전부 다 현재 주식하고 연관되는 경우들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잘못된 정보를 특히 관련된 회사에서 배포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또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논문 같은 거를 보다 보면은 인포데믹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 저희가 이러한 집단 감염 또는 전 세계적인 감염을 이제 팬데믹 또는 에피데믹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요. 정보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빚고 와서 이제 인포데믹스라는 말까지 쓸 오염된 정도로 정보가 만연하는 형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말까지 쓸 정도로 해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금 행정적인 조치나 이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의학 정보 관련한 가짜 뉴스,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교수님,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산부는 반드시 제왕절개를 통해서 출산을 해야 한다. 이거 사실인가요? 틀린 그 주장입니다. 이제 네. 중국에서 태아 감염 우려 때문에 28주 이상은 제왕절개를 했다라는 기사와 함께 이제 나왔던 아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임산부 또는 출산에 관련되는 크게 두 가지를 주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산모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 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산모의 경우에 있어서는 고위험군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산모라 하더라도 특별히 다른 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은 그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즉 사망률이 더 높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그 과학적 근거는 아직까지는 좀 없는 것 같고요. 네. 일부 초기에서 산모들의 어떤 사망이나 이런 것들이 보고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데이터는 이제 그렇게까지 연관돼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 출산한 신생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분명히 감염 질환의 일부는 그 아이를 뱃속에 갖고 있는 그 중간에 그 시기에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전달이 됩니다. 네. 그런 걸 이제 저희가 토치라고 부르는 이제 몇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산이라던가 또는 신생아 기형하고 또 연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그 잘못된 그 임신과 출산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증거로는 그 태반을 통해서 코로나19가 건너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수직 감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직 감염은 아직까지는 이제 없는 걸로 네. 보고가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 과학적 근거로는 네. 다만 그러면은 이제 태어난 아이들이 이러한 코로나19에 걸린 산모로부터 감염이 그러면 어떻게 전파될 위험성은 전혀 없냐? 그건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럼 언제 전파가 되냐? 아이를 낳고 대부분의 산모는 아이에게 모유 수유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모유 수유라는 거는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아이를 안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계 신생아학회라던가 이런 곳에서는 그 신생아의 경우 특히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된 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에는 가급적 모유수유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킬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신생아 감염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막는 거지 굳이
이런 그 산모가 그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해서 제왕절개를 권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가짜 뉴스들이 많아서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산부는 반드시 제왕절개를 해서 출산을 해야 한다. 거짓입니다. 그러실 필요 없고요. 정답은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르십시오. 그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해외 교민들 귀국과 관련한 가짜뉴스 요즘 매일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자, 정부가 교민 수송에 모두 전세기를 투입해서 국민의 세금을 드리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최 의원님, 맞는 얘기인가요? 결론적으로 가짜 뉴스입니다. 이것의 방점은 정부가 전세기를 투입했다는 게 아니에요. 네. 예산을 낭비한다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데 알고 보니 돈잔치하고 있더라. 네. 이런 목표로 누군가 정파적으로 퍼뜨린 그런 가짜 뉴스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전세기를 투입한 적이 있냐? 있습니다. 이건 있죠. 사실이에요. 네. 뒤부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대개 교민을 수송하는 방식은 4가지 정도입니다. 네. 정부가 직접 전세기를 투입하는 방법, 그다음에 제외 공관이 제3국의 전세기를 임차하는 경우, 네. 그다음에 3번째는 특별기, 그다음에 4번째는 민간 항공 임시 항공편을 이렇게 편지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는 정부 임차 전세기, 즉 정부 전세기 투입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산 투입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탑승객을 위한 거죠. 나중에 정부는 탑승객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 탑승 비용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우한의 경우 30만 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경우는 200만 원씩 그렇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았기 때문에 네. 예산 낭비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나머지 경우 아까 제3국 뭐 임차 전세기 이런 경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아랍 UAE에 있는데 거기가 지금 항공편을 막아버렸잖아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럼 이분은 제3국을 경유해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럴 경우 예를 들면 태국 항공을 이용해서 방콕까지 가서 방콕에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이런 방식인데 이 경우는 예산 투입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다른 방법 민간 항공 임시 항공편 이런 것도 민간 항공사에서 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 투입되지 않습니다. 특별기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살펴보니까 한 가지 경우는 예산이 조금 쓰일 것 같더라고요. 특별기가 2가지가 있어요. 군용 특별기가 있고 네. 민간 항공 특별기 편성이 있는데 후자는 당연히 돈 내야 되는 거고요. 다만 군용기가 특별기로 편성되는 경우는 아주 위급한 상황. 예를 들면 일본의 크루즈선. 크루즈선 같은 경우는 그렇죠. 우리 국민이 그 안에 있는데 굉장히 네. 위험하잖아요. 긴급하고, 네. 예, 그럴 경우는 군용기를 투입하게 되는데 그때 기름값까지 청구하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세세하게 팩트 체크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처음 우리 정부가 전세기를 보내서 우한 지역에 우리 교민들을 실어 날랐었죠.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영만리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데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 됐다. 그때 대한민국 전세기가 와서 나를 구출해 간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글쎄요. 거기서 어떤 다른 생각이 가능할까요? 역지사지.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한 번씩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예전에 정부가 그렇게 만류를 했는데도 이슬람의 그 아주 민감한 테러리스트들이 활약하는 네. 그런 곳에 굳이 선교 뭐 여행을 간다고 기독교 단체에서 가가지고 인질이 됐던 적이 위험에 있었어요. 처한 적이 있죠. 네. 예, 그때 정부 돈으로 다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했는데 돈 없다고 나자빠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때도 과연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렇게 그분들의 무책임함을 질타한 적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데 세금 쓰라고 세금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과 같은 그런 우리 국민들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정부가 돈 내서라도 데리고 오라고 세금 많이 내는 거 아닙니까? 또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됐을 땐 구해달라고 세금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세금을 쓰는 건 왜 낭비죠? 그리고 뭐 해외에서 자원 외교한답시고 가가지고
뭐 1원짜리 회사를 갖다 몇 조 원에 사는 거 이런 거는 왜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돈을 허투루 쓴 곳을 오히려 구상권 청구해서 철저히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방점이 잘못 찍혀 있다. 사람을 구하러 가는데 그걸 갖고 돈 따지고 있는 것은 정말 참 약간 천박한 그런 계산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혐오 프레임이 처음에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혐오 프레임이 발동이 됐다가 그 다음에는 외국인 전체, 왜 외국인들을 막지 않느냐. 외국인이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 안 된다라는 데이터가 공개되자 이제는 우리 국민에 대한 혐오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국민에 대한 혐오는 걷어주십시오. 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